연말이 되면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초에 작심삼일했던 다짐들, 빼곡히 채운 다이어리, 2년 사이에 쌓인 여러 흔적들. 새롭게 해낸 것보다는 아직도 해내지 못한 것들에 미련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에게 조금은 관대해지면서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연말의 특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그리고 2023년은 어떻게 살아보자고 말하고 싶나요? 아쉬움은 묻어두고 희망이 담긴 내일을, 내년을 말하고 싶은 시간.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 너무 기다렸던 사랑을 너무
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물음표. 아시나요?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 아시나요? 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미리 녹음을 뜨느라, 지금은 아직은 12월 중순입니다만,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는 눈이 지나갔을까요? 눈이 지난주에 잠깐 와서 저도 눈을 맞긴 했는데, 눈. 옥천 오면 사실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덜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춥고. 사실 그래서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미세먼지 많고, 그 다음에 눈. 옥천 와서 제가 눈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7월에 비가 많이 온 건 그래도 한 초반에 기촌하고 초반에 이제 2018년, 19년 이때는 비가 그때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지금도 기후위기는 있습니다만 비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는 최근에 2년, 3년간은 계속 가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제 요즘은 그래도 좀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동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각자의 행동들을 진행을 해오고 계신데, 다시 아픈 지구를 회복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뜨린 인간들이 망가뜨린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올해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훑어보실 텐데,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차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너무 거창한 담론 같지만 사실 삶의 중요한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눈 얘기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가버렸네요. 제가 다음에 고른 곡들도 사실 눈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저희 방송 뭐 다시 듣기 하는 방법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뭐 우연히 저희 방송을 주파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면, 저희 다시 듣기 하시는 방법은 일단 모바일 어플 옥천 FM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으실 수 있고요. 여기로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음악들이 못 올라가는 음악들이 있어요. 유튜브 자체에서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제 차단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많이 틀고, 특히 저는 선곡을 할 때 팝과 가요의 비중을 좀 반반씩 최대한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차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가보시면 좀 없는 회차들이 좀 보이실 텐데, 이 유튜브 말고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는 그 음악까지 다 풀 버전으로 안전하게 들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OBN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쉬운 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루카의 오키오키랜드로 검색하시면 이 동영상 폴더가, 동영상 섹션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저희 이 유튜브에서 올라가는 이 OBN 채널에서의 보이는 라디오도 바로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신 방법으로 방송 즐겨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있는 거 아시죠?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로 신청곡, 뭐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 뭐 덕담이라든가 비난의 글도 좋습니다. 비난보다 비판의 글 그런 것도 좋으니까, 좀 DJ 방송 좀 어떻게 잘해라 뭐 이런 비판의 글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방송 진행하면서 참고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하면 제가 좀 무조건 찾게 되는 곡들 두 곡을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미스터투의 하얀 겨울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곡들인데요. 사실 제가 미스터투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라디오와도 밀접한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대구의 민영 방송이 이제 TBC에서, 그때 TBC 라디오에 저희 이 청소년 대상 주로 듣는 이제 별밤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매직 뮤직이라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마침 방송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몰래 이제 대본을 써가지고 1일 DJ 이제 당첨이 저희가 2명이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DJ를 하러 친구랑 갔는데, 근데
친구가 그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정작 친구는 그 이후로 자신감을 더 잃었고 안타깝게도 결국 진로를 다른 쪽으로 갔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신문방송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라디오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그때 그 일일 DJ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발렌타인데이 특집 방송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일 DJ로 3명 중에 1명이 제가 뽑혔어요. 영광스럽게도.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 경북 분들을 많이 아실 대백프라자에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대전으로 치면 뭐 세이백화점 뭐 이런 데를 비유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때 공개 방송을 했을 때 게스트가 이 미스터투였어요. 근데 미스터투가 저희 이제 1위 DJ 3명이 옆방을 이제 대기실로 쓰셨는데 노래 너무 못 푼다고 노래를 부르신 너무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저희가 너무 반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엿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들어오라고 구경하라고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꿀 같은 그 화음을 바로 코앞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때 제가 사진도 그때 필름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게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미스터투 뭐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시진 않으시고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뭐 최근에 슈가맨이라던가 뭐 그다음 놀면 뭐하니에서도 다시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 이 화음 저는 좀 다시 이런 좀 남성 듀오의 발라드 좀 노래를 다시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겨울하면 무조건 찾게 되는 곡들 2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스터투의 하얀 겨울, 그다음 신나는 터보의 스키장에서.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걸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댈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곳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1997년 임창정의 3집 앨범 어게인입니다. 임창정님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처음에는 이제 데뷔 영화 남부군으로 이제 90년도에 데뷔를 했고, 그 가수로서는 95년도에 냈던 1집 앨범 이미 나에게로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1집 데뷔했을 때도 그 반응이 좋았어요. 리믹스 버전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근데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중반에는 이제 배우가 가수를 겸업하는 소위 이제 엔터테이너라는 이제 단어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겸업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구본승 씨, 김민종님, 그다음에 뭐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이제 엄정화님 등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기를 얻어도 양쪽 네가 가수 그러니까 이제 배우 하면 됐지 왜 가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대중의 비판을 받기보다는 아무리 이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을 때였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반대 사례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수를 하다가 연기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길게 연기를 하시는 분이 신성우님, 뭐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산울림의 김창완님, 제가 배우로서도 참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라디오 DJ, 뭐 가수로서 다 존경하는 분인데, 이 김창완님도 연기를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이 임창정님 같은 경우는 1집부터 5집까지 많이 인기를 얻었다가 2003년 10집 앨범 이후에 가요계 은퇴 전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가수로 컴백을 했죠. 그 10집 앨범 마지막으로 냈던 게 제목이 그 앨범명이 바이였어요. 소주 한 잔. 그 곡이 타이틀곡이었던. 그랬다가 이제 컴백했던 2009년 11집 앨범명이 Return to My World였습니다. 지금도 라이브 앨범이라던가 그다음 뭐 OST 참여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수들도 육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집 앨범이 사실상 이제 임창정님을 가수로서도 이제 확 이제 위치를 굳힌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또 다시 그다음 결혼해줘가 굉장히 히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창정 3집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 남는 게 그때 이제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가판 같은데 이런 복사 믹스테이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 이 임창정 3집이 굉장히 이렇게 빼곡히 꽂혀 있던,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성님이 프로듀싱을 했고 조규만님이 음악 작곡 등에서도 작사 작곡으로 많은 곡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들은 이 역시나 히트곡이 아닌 곡을 골랐는데요. 첫 번째 곡은 임창정님의 어떤 그런 애조가 있는 그런 목소리, 그다음 음악이 사실 상징이잖아요. 그 잘 담겨 있는 영화 비트에서 황규의 테마이기도 한 슬픈 연가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 곡은 이제 영화 비트 OST에도 수록이 돼 있고요. 사실 97년이 이제 임창정님한테 이 3집 앨범이 이제 대박이 나면서 가요대상도 타고 했지만 비트로서도 또 굉장히 배우로서도 인기를 받았던 굉장히 본인 삶의 전성기 중에 한 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비트 보셨던 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때 영화 상상하면서 슬픈 연가 이 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곡은 임창정님의 또 이제 밝은 음악 중에 하나로 골랐습니다. 내가 웃는 건 골랐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 1997년 임창정님의 3집 앨범 어게인이었습니다. 슬픈 연가, 내가 웃는 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줄 수 없는 의식 너머로 멍해진 거리, 내 몸을 흔들리는 여기로 내던진 채
수는 있어 일어설 수는 있어 앞으로 또 맞아야 할 좌절의 고통 그 무거운 의문이 날 기다려도 터질 것 같은 나 되도록 빨리 내 남은 방황을 마치고 싶어 어찌 됐던 내 몫으로 정해놓은 슬픔이
옥천 FM을 만들어가는 방송 활동가들, 방송으로만 듣던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모셔 이야기 나누는 시간 클로스 투 유. 지난주에 이어서 옥천 FM의 상근 PD자 K-팝 오타쿠학과의 DJ표 박진희 PD님과의 초대석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K-팝 오타쿠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네. 그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왜 DJ표인가요? DJ 이게 뷰가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지성이의 그 별명인 별명이에요. 거죠? 네. 약간 햄스터 표정이 뷰한 느낌이 있다. 네. 그런 말에서 뷰는 시작이 됐는데 지성이가 햄스터를 좀 닮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귀여워요. 병아리. 아, 그래서 인형이 네. 예. 그래서 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그 이유 역시 지성님 때문이었으면.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기획하실 때 네. 이제 소재를 K-팝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옥천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 맞아요. 뭐 솔직히 저희 방송도 옥천과 많이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매개로 음악과 영화 뭐 책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쨌든 뭐 얘기한 방송이긴 하나 어쨌든 이 K-팝을 설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우선은 제가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많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재미있을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내가 라디오를 떠나서라도 1시간, 2시간, 100시간 넘게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 K-팝이더라고요. 소름 돋는데 네. 맞는 말인데요. 네. 전 정말 뷰님이 이렇게 만사마가 돼서 계속 이렇게 K-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만사마도 옛날 얘기야. 쌤 세대 아니잖아요. 네. 죄송해요. 80년대생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고,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초대 PD인 정원석 PD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뷰님은 K-팝의 어떤 덕후를 떠나 약간 준평론가에 가깝다고 본인은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방송 진행할 때 사실 초대 손님 모시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옥천 출신이 아니기도 하고 아직 뭐 인맥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초대 손님들 주로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저는 진짜 초반에는 진짜 명함을 도레미 드세요 하면서 명함을 뿌리고 다녔어요. 어머. 약간 혹시 K-팝 좋아하세요? K-팝 좋아하세요? K-팝 좋아하세요? 하면서 약간의 관심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핸드폰을 바로 보여주죠. 저도 지성이 좋아한다. NCT 드림 좋아한다. 이러면서 약간 진짜 발로 뛰면서 계속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도 중반쯤 오니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방송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해서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회차라던가 아니면 초대 손님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회차. 진짜 제가 재미없고 가식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없어요. 저는 아이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너무 가식적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모든 회차가 너무 소중하고 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아까 전에. 근데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장을 뽑진 않았는데요. 네. 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 안남초 안내중인가? 하여튼 그 초등학생 중학생 분들을 모셨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요. 그분들은 사실 아이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하면서 좀 약간 기도 빨리고 했는데 너무 끝나고 나니까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 청소년 어린이들의 에너지가 너무 즐겁다 활기차다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어서 그 회차는 기억에 남네요.
정말 맞아. 정신이 없었. 사실 방송이란 게 매끄러워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그렇게 약간 이렇게 쿵쾅쿵쾅 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또 지역 어떻게 보면 또 공동체 라디오이기 때문에 가지는 전 특성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NCT 그 드림을 좋아하시는 우리 뷰님의 이야기를 길게 이제 본격적인 덕질 얘기를 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을 좀 빨리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뷰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NCT 드림의 우리의 계절이라는 곡이에요. 아, 이 처음에 딱 이 신청곡 받았을 때 아니 이 NCT라는 그룹이 이렇게 앨범을 만드는 것도 보면 예 저는 이제 그 홍보 마케팅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는 관점이 일단 좀 시각적이고 이런 걸 좀 먼저 보는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앨범 컨셉도 그렇고 약간 좀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저한테 설명해 주신 NCT가 약간 좀 차별화된 SM에서 실험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이게 이 우리의 계절이라는 어떤 제목, 노래 네. 곡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선곡을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곡은 제가 K-pop 오타쿠 학과를 진행하면서 사계절을 다 겪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 계절들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내 약간 청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NCT 드림의 우리의 계절 네. 선곡했습니다. 네, 우리 교우님께서 제일 애정하신다는 뭐 좀 이따 NCT 설명하시지만 NCT 127보다 앞서 지난 방송에 127 말고 드림을 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세계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NCT 드림의 우리의 계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다를 떨다 보니 지금 머리 보이시죠?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 네, NCT 드림의 우리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아, 예, 전도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기를 더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이제 아이돌 덕질러로서의 우리 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CT가 127 드림 뭐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NCT 드림 팬이시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세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통 이게 아이돌 덕후들이 이 한 명만 이렇게 좀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약간 역사가 있는 경우들을 저는 좀 많이 봐가지고 그쵸. 예, 그래서 뷰님의 아이돌 덕질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때는 바야흐로 네, 2013년이었습니다. 네, 약 10년 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B1A4의 산들 위주의 덕질을 했어요. B1A4를 덕질하면서 2015년에 엑소가 으르렁으로 뜨고 그 다음에 중독으로 컴백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스투입은 엑소의 모습에 반해서 엑소에 입덕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엑소를 쭉 좋아하다가 2018년쯤에 NCT 2018 보스 막 이런 거 보면서 NCT가 잘생긴 남자가 18명? 오케이. 하고서는 덕질을 하다가 네. 엑소랑 NCT랑 같이 가다가 2019년에 어떠한 일로 제가 엑소를 탈덕을 하면서 NCT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NCT에 입덕을 하고 NCT 127을 파다가 그러다가 드림으로 현재는 정착했습니다. 한 2020년쯤에.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네. NCT와 NCT 127과 NCT 드림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T는요, 그 약간 브랜드라고 보면 돼요. 어떠한 그 모든 멤버가 다 있는 23명이 다 있는 NCT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NCT 127은 서울 위주의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서울의 경도인 127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외국도 활동하지만 127은 어쨌든 127 멤버가 있고요. 네네. 드림은 이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발랄한 컨셉으로 나온 드림 멤버가 있어요. NCT 127은 아마 9명인가 10명이고 드림은 7명인데 그 사이에 좀 중복되는 2명의 멤버가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럼 그 제일 좋아하신 지성님은 겹치는 멤버인가요? 아닌 건가요? 지성이는 안 겹칩니다. 지성이는 드림 멤버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NCT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NCT를 좀 처음 알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은행 광고를 이게 제 쪽 광고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니 웬 청년들이 캔디를 다른 색깔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래갖고 찾아봐서 이들이 NCT고
캔디를 리메이크를 했구나. 요즘 또 인스타 릴스로도 또 좀 많이 맞아요.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서태지가 그 KT 광고를 했을 때 서태지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 가수인 줄 모르고 그냥 광고 모델인 줄 아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보다 어리신 분들, 저는 서태지 세대지만 예, 그런 것처럼 오히려 저처럼 역으로 이 캔디라는 노래를 때문에 NCT를 알게 되시는 연령대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홍보 하나만 하자면은 예. 지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에 NCT 드림의 캔디가 음원이 발매가 됐을 거예요. 아, 꼭 한번 들어주세요. 맞아. 선공개더라고요. 그 광고 음악이. 네. 예.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풀 버전 빨리 듣고 싶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NCT에 대해서 조금 NCT 드림에 대해서 오히려 여쭤봐야겠네. 그럼 NCT나 뭐 NCT 드림에 대해서 조금 이런 어떤 덕질 모먼트가 있다. 특히 제일 좋아하시는 최애님, 예, 지성님에 대한 어떤 찬사들 잠깐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예. 우선 지성이는요. 진짜 톤이 달라요. 톤이 달라. 제가 진짜 지성이처럼 사랑하는 애가 없거든요. 진짜 지성이는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하고 솜사탕 같이 포근포근하게 하는 친구인데 네. 얘를 좋아하면서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고 얘는 네. 진짜 팬을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메인 댄서예요. 정말 춤을 잘 춰요. 중요하군요. 너무 춤을 잘 추니까 춤도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릴스에서 그 네. 돋보이던 그분이 지성인가 보다. 키가 가장 커요. 예. 정말 잘 춥니다. 그러면 이 네. 팬으로서 나는 이 정도로 내가 NCT 드림을 좋아한다. 내지는 지성님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지성이를 좋아해서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진짜요? 애가 나오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잠깐 좀 그 갔다 네. 오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궁금하네요. SM 도쿄돔 콘서트였어요. 알아요. 심포. 네. 어땠어요? 궁금해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무대보다 이렇게 네. 그런 과정이나 뭐 이렇게 아.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뭐 이런 얘기 조금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친구가 티켓에 당첨이 돼가지고 갔고요. 좋겠다. 저는 첫 해외여행이어가지고 막 떨리고 막 가고 싶지 않았는데 드림이 있으니까 정말 용기 내서 갔던 것 같아요. 막 비자 받고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비자 받고 뭐 이렇게 여행하는데 진짜 200만 원 썼거든요. 그런 노력들로 갔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콘서트만 보고 오신 거예요? 거의 콘서트 보고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놀기도 했죠. 네. 그렇게 놀았어요. 시부야도 가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도쿄까지 가시고. 근데 부럽네요. 그 도쿄 콘서트. 나 저런 거 보러 가는 사람들 겁나 부럽다 이랬는데 여기 있었어. 네. 그러면은 이 NCT 또는 이 다른 아이돌이든 오늘 지금 보니까 이제 지성님 중심으로 이제 굿즈를 갖고 오셨는데 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급하게 이제 카메라 좀 각도를 바꿨는데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보이실 텐데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앞에 이게 다 지성님 포카인가요? 네, 다 지성이 포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설명드리면 이 포카는 줄임말인데요. 포토카드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좀 요즘 유행이거든요. 만드는 거를. 예. 그래서 지금 진희님이 들고 계신데요. 예, 그래서 지성님 포토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지성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슬로건 이렇게 딱 갖고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지성님 아까 말씀하셨죠. 지성님을 닮은 병아리 인형. 이것도 SM이 판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하신 건가요? 이건 팬들이 만든 인형입니다. 빽지. 빽지.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뼈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박지성 슬로건, 박지성 인형, 네. 그리고 포토카드. 제가 들고 있는 거는 가장 최애로 사랑하는 백발의 지성이와 네. 그리고 모자의 네, 지성이입니다. 네. 이거 인스타그램에 좀 사진 찍어야겠네요. 네. 보니까 이렇게 포토카드들이 쭉 있으시고. 네, 포토카드를 제가 이게 전 앨범에 걸쳐서 하나씩 다 모은 거거든요. 요즘 앨범 사면은 그 CD에 같이 포토카드를 또 주지 않나요? 네네, 그걸로 모은 앨범을 사서 모은
정말 이것은 이 포카들은 전부 다 공식 MD다. 입니다. MD입니다. 그러니까 SM이 만드신, 네. 예, SM님께서 만드신, 예, SM 엔터테인먼트가 만드신, 예, 네. 포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1세대 아이돌 세대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이런 MD 상품 이런 거 1도 없었거든요. 그냥 공개 방송 쫓아다니는 게 다였지. 예, 예. 그래서 아. 예. 맞아요. 응원봉, 방송하니까. 응원봉. 제가 응원봉이 궁금했어요. 예. 네. 일명 이게 미음으로 생겼거든요. 다 각이 져가지고. 오. 그래서 저희는 예. 문먼봉, 문망봉, 문망봉. 이렇게, 네, 예. 음엉봉의 이응을 다 미음으로 바꿔서 문망봉. 네. 아. 음엉봉이고 돈가스 망치라고도 불립니다. 토르 망치 이런 걸로도 부릅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NCT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 잘 안 보시긴 할 텐데 이렇게 NCT라고 돼 있는 맞아요. 응원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봉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뼈님한테도 오실 때 혹시 응원봉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 실제로 보고 싶었다. 그래서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저거를 열심히 흔드시는 흔들어야죠. 거군요. 흔들어 네. 주셔야겠네요. 이거는 그냥 밤에 집에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이렇게 TV로 이렇게 크게 노트북이나 크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네. 방송 보면서도 이렇게 막 흔들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 스포츠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되게 아쉽긴 한데 예. 스포츠는 오히려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이제 11월 24일부터 금지가 네. 되면서 이게 박수 치는 이제 클래퍼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있으신가요? 네. 예. SM 오. 이게 도쿄 그 돔 콘서트를 갔을 때 일본 애들은 다 이걸 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흔들면은 클래퍼입니다. SM 타운. 사실 한국은 아직 이런 클래퍼가 안 들어왔는데, 네, 적어도 스포츠 쪽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요 생김새는. 네. 근데 앞으로 이런 거 생겨날 것 같아요. 왜 그 전까지도 무료로 구단이 배표를 했기 때문에 종이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제 유료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좀 저렴하게 하면서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 클래퍼를 만들고 있는데 저것도 제 생각에 조만간 네. 도입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그 질문이 되게 많이 왔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 K-pop 오타쿠 DWLZ신 것 같네요. 님의 질문이신데 이 K-pop 오타쿠 학과 라디오 처음과 끝이 담당하는 NCT 드림의 노래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프닝 곡은 NCT 드림의 베스트 프렌드고 엔딩 곡은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라는 곡인데요. 이 DW 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의미가 있어요. 오프닝 곡은 저 뷰디와 이제 청취자분들이 베스트 프렌드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방송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어쨌든 의지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베프 같은 관계로 친해져 보자라는 어쨌든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라는 엔딩곡은요. 마지막 가사가 이따 2시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다시 만나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꼭 다음 방송에서도 다시 만나자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저희가 방송을 곧 끊어야 되는데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표님 괜찮으시면 한번 끊고 네. 더 녹음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예. 지금 들을 얘기가 많은데 벌써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녹음 소감 말고 청취자분들께 일단은 이 방송이 지금 나가는 방송은 저희가 2022년 마지막 방송이에요. 12월 30일에 나갈 방송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옥천 FM을 대표해서 새해 인사 한마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에는 청취자분들이 꿈꾸고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멋집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원래 예정은 안 했지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좀 예상은 했는데 그러면 저희 나머지 이야기는 2023년 1월에 더 마저 듣는 걸로 하고요. 혹시 그러면 급히 생각나는 NCT 드림의 다른 곡 하나 추천해 주실 거 없을까요? NCT 드림의 헬로 퓨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로 퓨처요? 네. 예, 헬로 곡 소개를 퓨처라는 해줄까요? 곡이 이제 기다렸어 어서 와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을 2023년에 루카의 오키오키 랜드를 듣는 분들이 2023년에 시작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NCT 드림의 헬로 퓨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NCT 드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들하고 이렇게 이 곡도 그렇고 좀 연결이 확실히 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헬로 퓨처, NCT 드림의 헬로 퓨처 듣고 올해 2022년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1년 동안 53번의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예상은 잘 못했거든요. 예, 중간에 끝나지 않을까 막 이 생각도 사실 가끔 위기도 있고 했는데 이 부족한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남은 이야기는 2023년 1월 첫째 주 방송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아마 사실 이 남은 이야기들이 이제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보내주신 질문들하고 같이 좀 이거를 안 하기가 그러기에는 너무 소중한 질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은 더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보다 괜찮은 내일이 넘어서 오늘은 다른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보다 더 괜찮은 내년이 올 거예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안녕.